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스닥과 기술주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바로 3%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8%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잭슨홀 비팅 남아있죠. 파월 연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미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간밤에 미증시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득합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0.83% 올라가면서 2,526.2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0.91% 더 올라갑니다. 890.94포인트 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역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1.49%, 2%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8,100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19%,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6% 밀려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홀딩스 0.91% 상승 흐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83%, 오늘 삼성 종목분들 굉장히 강할 것으로 기대감 가득하네요. 삼성 SDI가 0.85%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가 0.53%,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이슈가 있죠. 자, 3%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LG화학이 0.36%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자, 에코프로 2.38%, 에코프로 BM 1.40%,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도 날아오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권에서 시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NF가 0.9%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DX 9%대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 포스코 DX 이따가 계속해서 움직임 추적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죠. 네, JYP 엔터테인먼트 1.73%, SLB 0.53%로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HLB 보합권,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장 예상 체결 지수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개장 전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지, 어떤 종목 담아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이 팅크웨어는 그 차량용 블랙박스 및 지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139억 원이 나왔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2,558% 그러니까 약 2,000%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 합산 때 이 동사가 영업이익이 역시 그 전년 대비 한 1,000% 이상 증가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증가 원인이 하원부자재 가격에 대해서 안정이 좀 있었고 또한 로봇 청소기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견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지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또 로봇 청소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여기에 그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지난 4월에 출시한 그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완판이 단기간 안에 완판이 좀 됐었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 423억 달러의 좀 매출을 좀 올리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 실적에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경우에는 추가 모멘텀이 있는 것이
자회사의 그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있는데 이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자율주행 국제과제 그 3건을 좀 수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팅크웨어가 단순히 그 블랙박스 사업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사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확대를 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HD 맵 기업인 DMP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과도 지금 현재 포괄적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는 그 BMW와 블랙박스 에이스 3.0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41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블랙박스 사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10월에 그 친환경 그 모빌리티 전략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그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전기차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자율주행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팅크웨어의 경우에는 지금 뭐 블랙박스도 하고 있지만은 자율주행에 따른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한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크게 기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거래 연속 조정을 받다가 추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은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지지 구간을 잘 버텨주면서 흘러가고 있고 7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13,1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블랙박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넘어가네요. 관심을 좀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CJ 시푸드입니다. 이 CJ 시푸드는 뭐 아시겠지만 그 수산물 가공식품 전문 업체고요. 특히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제품이 어묵, 맛살, 유부, 김 등을 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연말에 한 번씩 이제 대규모 매출이 들어오는데 CJ 제일제당을 통해서 연말에 매출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 매출이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은 테마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 음성 공장을 73억 원에 처분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CJ 그룹들이 좀 어느 정도 지금 그 전반적인 그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CJ 시푸드 역시 이렇게 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자산 총액 대비 5.09%에 해당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구조가 굉장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포인트는 매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CJ 재해재당을 통해서 매출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CJ 시푸드에 대해서는 금일 오늘 테마가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22일 때 일본 정부가 오늘 그 24일 기준 오늘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좀 예정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그 금일로 좀 정했는데 사실상은 오후 1시에 방류를 좀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좀 포착을 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좀 그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그 CJ 시푸드의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시 이후 때부터는. 그게 이제 일본 방류에 따라 여러 가지 매스컴에 이제 앞으로 계속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크게 더 상승할 수 있지만은 차익 실현도 충분히 나와주는 상황들을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금일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 한다면 만약에 상승 뒤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좀 체크를 했다가 이게 1차 방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2차 방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CJ 시푸드는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이제 시초가를 좀 잡아보시고 상승을 해서 뭐 일정 구간의 매도를 통해 차익 실현을 얻게 되신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좀 더 기다리셨다가 또 다시 테마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2거래 연속 그 윗꼬리를 좀 달면서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7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접근으로서도 충분히 그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아래쪽에 지지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장 초반에 그렇게 뭐 변동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기존의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구간인 4,100원대를 좀 지정을 해서 목표가로 그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42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는데 3,420원으로 아래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그때는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니까 손절가는 좀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목요일장에서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두 종목, 계속해서 두 종목이 아니죠. 양 지수가 빨갛게 타오를 것으로 기대감을 보여줬는데요. 자,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상 체결 지수에서 우리 본 지수, 본 장들은 어떻게 움직임 보여줄지 한번 기대감 가득한데 어제장에서 굉장히 좋았었던 종목군들 좋았습니다. 양자 암호가 갑작스럽게 올라왔고요. 또 수산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1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사실 조심스럽게 결정이 난 부분들 함께 시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었던 네이버와 관련해서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볼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저희는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개장합니다. 코스피 1.13% 올라가고 있고요. 2,533.84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1.30% 더욱더 크게 올라가네요. 894.33포인트로 오늘 오전장에서 900선 터치 다시금 할 수 있을지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지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흐름 타고 있는 것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격에서 급등세에 나와주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1.64% 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하이닉스가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HBM 관련해서 대장주가 지금 삼성에서 SK 하이닉스로 더욱더 두드러지는 모습들 나왔었거든요. 하이닉스가 5% 넘게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 오늘 시장에서 좀 수급적으로 많이 쏠림 현상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함께 봐보기로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0.95%,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하고요. 삼성 SDI도 각각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1.42%, 네이버가 지금 2.5%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네이버가 컨퍼런스 개최하죠. 드디어 우리 말만 나왔었던 하이퍼클로바 X 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왔을 때 좀 별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면 바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다, 굉장히 좋다라는 반응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상황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함께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나왔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장 후반으로 갈수록 네이버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1.43%, 그리고 하이브 0.43% 올라가고 있고요. 크래프톤 0.83%, 그리고 NC소프트 1%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포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운수 장비 쪽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0.32%,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탄력적이지 않은 모습. 기아가 0.25%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0.44%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오늘 장에서 2%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 0.61%, 계속해서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66% 그리고 셀트리온이 0.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0.4% 밀려나가고 있네요. 자,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어떤 종목군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선 에코프로 눈에 띕니다. 3.69%, 3%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나 강합니다. 2%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 짚어보겠습니다. 나스닥 1%대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 종목군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더욱더 크게 시세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HPSP가 3.48% 그리고 리노공업 3.73%. 어제 좀 빠졌었던 파도는 오늘 다시 올라옵니다. 2.09% 그리고 ISC가 지금 7%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하지만 지금 여기서 기가비스가 5% 넘게 밀려가면서 이 부분도 함께 이따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4%대 급등, 그리고 원익 IPS가 1.94%, 그리고 심텍이 1.93%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쪽입니다. 자, 다음 종목군 짧게 지켜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JYP 엔터테인먼트 쪽, 오락 문화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JYP 지금 1%대, SM은 0.15%, 파라다이스가 조금 소폭 빠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9%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도 지켜봐야죠. 강관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하고 5분 정도 흐르는 9시 05분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역시 엔비디아 후폭풍이 지금 우리 시장에도 거세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쪽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대형주도 같이 가는 거죠.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장 초반에 벌써 SK 하이닉스가 484억 정도 프로그램에서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8%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둘 봤을 때 AI 칩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프로그램은 삼성전자는 78억에 불과해서 오늘 1.3%의 상승에 불과하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소장님 볼 때 말이죠. 오늘 엔비디아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는 2분기 매출액이 13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볼 포인트는 사실상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그 한 70억 후반대하고 110억 때 그 생각을 했었던 걸로 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만큼 상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는 역시 매출을 한 160억 달러로 좀 예측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를 좀 더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200% 정도가 굉장히 좀 나와줬는데 이 1200%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도 한 68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70%에 달하는 마진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 이슈뿐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 엔비디아에서도 그 H100의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 목표를 지금 현재 올해는 한 50만 대 예정을 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4배 이상 가량 늘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성장에 따른 기대감은 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H100에 대해서도 그 개당 한 4만 달러 정도 되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에서 3,000개를 좀 구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이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이 H100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그 수요를 매출을 좀 가져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계속 좀 엔비디아를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도 이러한 제재들을 통해서 미리 AI 반도체 쪽에 좀 수급을 좀 어느 정도 가져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 엔비디아에 따른 그 주가 상승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그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그 유예 연장에 대한 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10월에 유예가 만기가 되는데 이 연장을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오테크닉스나 또한 이제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3분기도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러한 성장세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뭐 기존의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신규 접근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은 HP, SP는 좀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HP, SP의 경우에도 그 한미반도체가 예전에 그 지분을 좀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도 뭐 중요 포인트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기업 역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한 4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에 대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받는다 하더라도 3분기 때 엔비디아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금일 이러한 흐름들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당분간은 엔비디아 관련된 국내 반도체 주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돼 가서 아주 뭐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한 발짝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아까 한미반도체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4.2%, 4%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6.6%인데 제가 지난번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이오테크닉스 말씀을 드리면서 PBR이 지금 3배를 조금 넘어갔다.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아직 가려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는 PBR이 지금 10배가 넘어갔다.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뭐 조금 덜 오르는 느낌이 좀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이제까지 대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오테크닉스하고 비교를 해서 볼 때 어느 걸 좀 더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뭐 직접적인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은 뭐 한미반도체가 맞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특화가 됐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에 굉장히 좀 수급 현상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크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이오테크닉스 쪽으로 좀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기업 다 좋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그 한미반도체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테마라고 좀 보기 그렇지만 엔비디아 이슈가 굉장히 많이 크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오테크닉스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큰 포인트로 많이 접근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쪽에 오히려 관심을 더 두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답하는 와중에 테마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급하게 좀 테마 쪽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테마 관련주가 초전도체 하나 있고, 그렇죠? 맥신도 있고, 양자 컴퓨터도 있고, 제가 화면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신성 델타테크 보니까 오늘 11%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파워로직스 3.7%. 근데 오늘 맥신은 조금 밀리네요. 근데 또 양자 컴퓨터가 새로 올라오나요? 드림 시큐리티, 코이버, 시키보 지금 7%, 9%, 2%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테마 쪽 말이죠. 제가 이렇게 주가를 보니까 거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뭐 멀미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막 급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좀 저도 멀미가 날 것 같긴 한데요. 특히 좀 오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 초반에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또 끌어올리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기회를 통해서 뭐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야지 하면은 언제든지 이슈가 끝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고 몇 번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시면 상관이 없는데 수익을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계속 보시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주가의 그 상승분을 봤을 때나 투자 전략 시 짧게 볼 수밖에 없는 그 근시안적인 그 투자 접근 방식이 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러한 종목들도 일시적으로는 뭐 테마성으로 해서 부각받아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좀 가치가 될 수 있고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뭐 그 초전도체도 오르고 있지만은 맥신도 지금 다시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후쿠시마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초반에 빠지다가 또 지금 인상가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봤을 때도 뭐 그 양자 컴퓨터도 있지만은 이 외에도 지금 CCTV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 때문에 CCTV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정치 테마도 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8월까지는 이러한 그 테마적인 흐름들을 좀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기간을 두면서 좀 차분하게 여유 있는 투자를 좀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투자 관점이 근시안적인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오래 투자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최근에 보니까 MSCI 편입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저께는 좀 많이 사들어왔다가 어제는 좀 팔았다가 오늘 다시 프로그램을 152억 정도 이렇게 사면서 장초반에 3.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50억 정도 이렇게 사들어오면서 장초반에 2%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전략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더 상승을 하면은 그때는 조금씩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그만큼 지금 증시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추후에 또 가능성을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마가 옮겨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한번 장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또 수급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따라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관점이 조금 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은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테마주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것들이 뭐 맥신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락폭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종목군들 지금도 조심해야 된다는 관점은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순식간에 또 급등을 했다가 이슈가 잠잠해지면 급락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주들 역시도 좀 보유자의 관점이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어떤 그 테마주 인버스 ETF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에 테마주 인버스 ETF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에서 테마주들을 고점으로 보는 이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 인버스 쪽에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이와 관련된 뭐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 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이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 눈여겨볼 섹터는 이제 게임 업종 그리고 유통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실적에 맞게 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또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몇몇 이제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통업종이나 화장품 업종에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섹터 세 가지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테마주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관망하면서 저가 매수세의 기회, 좀 종목군들 노려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 방송 보시고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성향별로 지금 게임 업종이나 유통 그리고 화장품 한번 살펴봐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는 SK 하이닉스. 좀 전까지도 굉장히 크게 상승률을 보여줘서 저도 궁금한 종목인데요. 함께 짚고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자,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3위는 LG 이노텍, 4위는 한화오션이 차지했고요. 자, 5위는 LG전자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봅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1, 2위는 에코프로 형제주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차지했습니다. 자, 3위는 동진세미캠. 지금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인데 반도체 시세 탄력 나와주고 있고요. 4위는 HPSP, 5위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차지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 넘게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 LG전자가 1.32% 그리고 LG 이노텍 2.94%. 오늘 장에서 한화오션은 지금 4%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가장 이제 좀 밸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게 LG 이노텍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사실 하반기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LG 이노텍이 이제 실적 개선을 하는 전반적인 시기는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주요 거래처가 이제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매출을 또 스마트폰으로 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방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애플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어떤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LG노텍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조금 부진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기대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과대 낙폭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6만 3천 원에서 이제 25만 원대 계속해서 좀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사실 담아도 전혀 뭐 비싼 자리가 아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올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개선 시기가 이제 내년부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부진을 감안하다
부진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PR이 여전히 뭐 8배, 9배, 10배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만 2,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4만 원대만 깨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요소는 조금 접어두는 게 좋기 때문에 상단에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전고점 부근인 30만 원 부근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LG 이노텍을 꼽아봤습니다. 아이폰 출시 지연 탓에 주가가 하락세를 연출했었죠. 하지만 지금 주가 너무 낮은 구간에 있다. 지금 담아도 비싼 구간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 개선 시기가 내년부터 이뤄지니까요. 지금 시초가에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시세 탄력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개장 특징주입니다. 에코프로 2.87%, 3% 가까이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1%대,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1%대, HPSP와 동진 세미캠 역시나 반도체 쪽 오늘 시장 강해 보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까요? 네, 엔터주를 좀 오랜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이제 1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엔터주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은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이 사실상 상반기 때 조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정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더 내려온다면은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외 쪽에 라인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죠. JYP 엔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미국 진출을 또 앞두고 있고 반응 역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앨범 판매량 역시도 지금 매달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액 이나 이제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고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망 자체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좀 보더라도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에 또 월드 투어가 대량으로 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떠한 밸류까지 합쳐진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저는 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쏟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이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추가로 이제 10만 원대 이하로 좀 내려온다면은 분할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인 14만 5천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엔터주 한번 돌아보자라는 말씀으로 JYP 엔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외에서 확장되고 있는 매출 비중과 함께 펀더멘탈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해당 종목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볼게요. 네, 오늘도 준비해 봐야죠.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펄업있습니다. 네, 게임주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펄어비스 들어봤는데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게임주 업종이 지금 기대만큼 좀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업계에 대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게임 업종 내에서도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이제 게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감입니다. 네, 그 기대감을 또 이제 살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신작이 많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신작들에 대한 호평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기대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실적은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적자에서 흑자 턴어라운드하는 또 이제 이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이제 저가에서 좀 담아볼 만한 기회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10% 넘게 또 하락을 했는데 사실상 찾아보니까 뭐 그다지 악재도 없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제 단기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빠져나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어떠한 그 실적적인 부분을 좀 반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과대 낙폭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또 게임을 보유를 하고 있었었죠. 네, 이걸로 좀 대박을 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이 타이틀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공개 영상을 이제 영상을 이제 좀 공개를 하게 되면서 유저들의 좀 반응을 살폈는데 굉장히 지금 호평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초기에 분기 패키지 판매분을 보게 되면은 기존 40%에서 50%까지 또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이제 유저들에 한해서만 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출시 이후에 흥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판매량에 대한 업사이드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앞으로 이제 밸류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내년부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조금 부진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저가에서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런 이제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뭐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실적이 주가가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연말쯤엔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 붉은 사막에 대한 판매 수익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또 300억 원대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뭐 고공성장은 아니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구간이라는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지나친 하락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7,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부터 밑으로 밀렸을 때 분할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7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 내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 결국은 신작입니다. 신작 영상 호평에도 펄어비스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요. 오히려 연말과 내년까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 지금 해봤습니다. 자, 현재가 46,9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38,000원 이하대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롯데웰푸드입니다. 인기가 많죠. 그 식품주.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식품주는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 하나씩은 좀 담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우선은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이제 또 수급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큰 주체들, 큰 수급 주체인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업종으로 봤을 때 유통 그리고 식음료 그리고 화장품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푸드도 이제 국내의 대표적인 이런 식음료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일회성이 아니라 3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건과 쪽이라든지 빈과 쪽에서 모두 이제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수출에서 눈에 띄게
네, 실적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네, 파키스탄 쪽에도 계속해서 네, 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카자흐스탄의 매출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이번 상반기 매출만 이제 보더라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이제 전체 매출보다 네, 50% 이상을 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는 이 3,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전년도 매출은 훨씬 더 네,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하반기로 갈수록 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우선은 가장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대비 네, 2배 이상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부터는 이제 기름값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지 제품에 대한 어떤 판가 인상을 좀 단행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네,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실적 기반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꼭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이제 11만 2,6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워낙에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10만 원대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5천 원 이하대에서 네, 분할로 항상 접근을 하시는 거 네,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적정 주가 최소한 12만 5천 원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0만 원 이하대까지 좀 제시를 드리지만 일단 손절보다는 웬만하면은 분할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 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주 같은 상황은 지금과 같은 변동성 혹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안에 한 종목은 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수익성 개선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롯데 웰푸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만 2,700원 선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원 선으로 제시는 해주셨지만 오히려 이 부분까지 내려간다면 분할로 다시 한번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휴온스입니다. 네, 휴온스 저희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 종목 담아야 할지 혹은 좀 아쉽지만 놓쳐야 할지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전망이 지금 너무 좋고요. 또 이제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담아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서도 사실상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도 3거래일째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바이오주 특성상 소형주들이 기대감만 가지고 네, 상승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지만 사실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급등락폭이 굉장히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저는 좀 취약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도 사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에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입니다. 이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달성을 했고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한 볼륨이 높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마취제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 이 마취제 시장이 미국에서 좀 고공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휴온스에 대한 매출액도 가파르게 네, 또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외형 성장을 좀 지속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취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국은 약가에 대한 시스템이 국내랑은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약가가 이제 국내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까지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 마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도 이미
이미 100%가 또 넘어가고 있는 네, 이전 상황이고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배당 쪽에서 네, 또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산 배당 최소한 300원에서 480원대까지 또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과 그리고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한 46,7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내려온다면 이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6,750원대인데 45,000원 이하대로 좀 내려온다면 네, 분할로 담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지금 휴온스의 어떤 기대 실적에 대비한다면 최소 55,000원대까지는 좀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4만 원 이하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지만 이 종목 역시도 워낙에 좀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손절보다는 네,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휴온스입니다. 바이오주고요. 주로 국소 마취제, 점안제, 그리고 계량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입니다.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지금 46,700원 선에서 형성하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4만 원 이하대. 그런데 손절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담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5,000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0.86% 올라가면서 2,526.9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적이네요. 1.49% 상승하고 있고요. 896.0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보였고요. 채권 금리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사야 할 두 가지 종목은 팅크웨어와 그리고 CJ 시푸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따라가 말할 시간에 세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펄어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웰푸드, 세 번째 휴온스,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매수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여러분들 저희 책임지고 주식 어떻게 하면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